셀럽 성형 3탄, 유튜브에서 핫한 장영란님의 중년 눈 성형에 대한 얼굴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눈과 리프팅을 사랑하는 의사, 중년 눈 성형장인 성형외과 전문의 정박사입니다. 지난번 뉴진스의 민지님 얼굴 분석을 해드렸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핫해지는 민지님처럼 반응이 정말 핫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럽 성형 3탄, 유튜브에서 핫한 장영란님의 중년 눈 성형에 대한 얼굴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장영란님은 올해 유튜브에 눈 성형 수술 과정을 공개하였는데요.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예쁨과 눈을 뜨는데 편해진 장영란님을 보고 도대체 어떤 수술을 한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영란님이 어떤 수술을 했는지, 장영란님이 한 수술이 뭔지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영란님의 고민은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눈이 처져 답답해 보인다는 점과 두 번째, 자꾸 감기는 기능적인 고민도 있다는 점, 세 번째, 눈꼬리가 처져서 올리고 싶은 마음에 요즘에 아이라인을 관자놀이까지 그린다, 이 3가지였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눈꺼풀 중에서도 이 뒷부분이 처진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더 처지게 되면 눈을 더 뜨기 어려워지고 눈꼬리까지 처져 흰자를 덮게 되어 더 답답하고 작은 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눈 뜨는 힘이 부족해 눈 근육이 아닌 이마 근육으로 뜨는 버릇 때문에 촬영이 끝나면 피곤해하고 힘들다는 고민 탓에 기능적인 부분도 함께 개선되길 원하셨는데요. 이렇게 장영란 씨처럼 중년 눈 성형에서 눈꺼풀에 피부가 처져서 눈에 동공을 가리는 경우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마치 경증에 안검하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실질적인 눈 뜨는 근육의 작용은 정상이지만 처진 눈의 피부 때문에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현상을 가리켜서 가성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진 눈꺼풀은 중년 눈에서 가성 안검하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가성 안검하수를 교정하기 위하여 중년 눈성형에서 흔하게 가장 많이 하는 눈성형 방법이 눈썹 거상술 또는 눈썹 하악 거상술인데요. 장영란 씨는 이 눈썹 거상술을 하신 거죠. 그럼 장영란 씨가 한 눈썹 거상술 외에 중년 눈에서 눈꺼풀이 처져 시야를 가리고 젊을 때의 둥그런 눈의 형태가 마른 먹골 또는 삼각형으로 변하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중년 눈 성형과 졸린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영란 씨와 같이 중년에 작아진 눈과 처진 눈 그리고 졸린 눈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엔 4가지 정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마 거상, 두 번째, 눈썹 하악 거상, 세 번째, 상안검 수술 및 눈매 교정, 네 번째, 작은 눈 및 마른 먹골눈, 삼각눈 등 눈 형태 변화에 도움이 되는 트임 수술이 있습니다. 장영란님은 눈썹 거상술만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정박사와 함께 다른 수술 방법은 어떤 수술 방법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수술이 맞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 거상. 이마 거상은 눈이 처져 고민인 분이나 눈가 리프팅을 같이 고려했을 때 함께 고려되는 수술입니다. 이마 거상은 얼굴의 상안면 부인 눈썹을 기준으로 그 위를 당겨주는 수술법인데요. 예전에는 귀 옆라인부터 이마 라인까지 전부를 절개한 뒤에 당기고 봉합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흉터가 많이 생기고 회복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담이 있던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마의 헤어라인 부분에 3곳에서 6곳 정도를 내시경이 들어갈 정도로 작게 절개를 하여 방귀하고 수술함으로 출혈이나 흉터,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고 회복기간까지 많이 줄어들었죠. 이 수술 방법은 눈썹 하악거상과 동일하게 처진 눈 개선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가 아주 좁은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눈썹과의 간격을 조절해주어 환아 보였던 인상을 선하게 바꿔주어 처진 눈썹과 이마주름 개선을 해주는 수술법입니다. 두 번째, 눈썹 하악 거상술. 눈썹 거상은 장영란님이 하신 수술이죠. 눈썹 하악 거상, 눈썹 밑 거상이라고도 합니다. 눈썹 하악 거상은 눈썹 바로 아래에 있는 처진 눈꺼풀만 일부를 잘라 제거해주고 남겨진 피부는 눈썹 근처의 피부까지 쭉 끌어올려 리프팅하여 봉합해주는 수술입니다.
이마거상과 다르게 처진 눈꺼풀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더욱 좋은 수술 방법이죠. 눈썹과 거상은 눈꼬리 쪽이 유난히 더 처져 있거나 눈썹과 눈의 거리가 비교적 넓은 경우, 기존의 쌍꺼풀 라인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쌍꺼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65세 정도의 나이에 처진 눈과 작은 눈으로 고민하셔서 내원하신 분이셨는데요. 눈썹 파거상과 함께 매몰 쌍꺼풀 수술을 함께 해서 처진 눈과 작은 눈 교정을 함께 해드린 경우입니다. 세 번째, 눈매 교정술. 장현아 씨와 같은 졸린 눈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눈매 교정 수술이 있습니다. 눈매 교정 수술은 눈성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너무 많이 듣고 아는 수술 방법이죠. 장현아 씨의 경우 처진 피부를 제거해주는 쌍꺼풀 절개 재수술과 함께 눈뜨는 힘의 부족을 보완해주는 눈매 교정을 함께 시행해줌으로써 장현아 씨와 비슷한 처진 눈과 작은 눈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눈의 근육만으로 뜨기 힘든 경우 우리가 흔히 졸린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눈동자의 노출이 적어져 눈이 흐려 보이게 됩니다. 눈매 교정은 이 안검 거근의 길이를 단축해서 근육의彈성을 힘있게 회복해줌으로써 처진 피부를 잘라주고 이중검을 만들어주는 쌍꺼풀 수술이나 상안검 수술과 함께 눈뜨는 힘 또한 강화해주는 것이죠. 이 환자분의 경우 눈이 작고 졸려 보이는 작은 눈과 졸린 눈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인데요. 쌍꺼풀 절개 재수술과 함께 안검 하수에 대한 눈매 교정을 시행하면서 눈의 앞트임과 뒤트임 그리고 밑트임을 함께 시행해주고 상안 검거근이라는 눈의 올림근 전진술을 시행해주어 눈의 개폐가 자연스러우면서 크고 둥근 형태로 눈 모양을 만들어주었던 경우입니다. 졸린 눈과 함께 작은 눈 교정이 함께 잘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트임 수술. 장현아 씨처럼 졸린 눈을 개선하고 눈꼬리가 처져서 시간이 갈수록 눈뜨기가 어렵고 눈의 형태가 마른 목걸이 되면서 처진 눈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 눈매 교정술과 함께 트임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트임은 윗트임,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이 있습니다. 장현 씨의 경우 트임 성형을 기존에 다 진행해서 더 이상의 트임 성형이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눈썹파 거상술만 진행하시고 처진 눈을 개선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장현 씨처럼 기존에 트임 성형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나 아직도 트임 성형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눈이라고 하면 작은 눈, 마른 먹골눈이나 삼각눈, 그리고 세우눈과 같은 사선형 눈, 꺼진 눈이나 안검하수와 같은 눈 형태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트임이나 윗트임, 뒤트임, 밑트임과 같은 트임 성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트임 수술은 일반적으로 눈을 크고 시원하게 만드는 성형 수술로 미용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트임은 기능적 개선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눈의 형태를 바꾸어 눈을 좀 더 편하게 뜰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눈에는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앞서 눈매 교정에서 상안 검거근의 설명을 들으셨죠? 눈 주변의 근육은 상안 검거근만 있는 게 아니며 상안 검거근만이 졸린 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눈의 크기는 눈 뜨는 근육의 힘이나 눈의 앞뒤 피부주름의 관계가 깊습니다. 동양인 망가지는 눈 앞뒤의 피부주름은 눈을 어떻게 뜨고 감는지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피부주름이 많고 작은 눈, 졸린 눈과 같이 눈 형태에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눈매 교정술과 함께 트임을 통해 눈 주변의 피부 근육 인대까지 개선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트임 성형은 처진 눈이나 꺼진 눈, 삼각눈, 작은 눈 등의 교정을 함께 시행하면서 눈의 형태를 둥글고 젊은 동안 눈으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 트임 성형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전문 성형외과 의사분들조차도 그 필요성에 대해 간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앞트임이나 윗트임 그리고 뒤트임 또는 밑트임과 같은 트임 성형은 젊은 눈성형뿐만 아니라 중년 눈성형에서도 둥글고 예쁜 동안 눈으로 형태를 바꾸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눈의 앞머리가 뾰족하게 아래로 향하고 있고 뒷꼬리는 올라간 사선형의 눈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눈의 크기도 앞뒤에 피부주름이 많이 가리고 있어 눈이 많이 졸려 보이고 많이 작아 보입니다. 이러한 눈을 일명 세우눈이라고 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선형 눈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의 앞트임이나 밑트임, 그리고 뒷트임이나 밑트임과 같은 트임 성형이 눈의 형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눈의 경우 트임 성형과 함께 눈매 교정을 함께 잘 시행해주면 장현환 씨와 같이 졸린 눈 개선을 시행하면서 이런 사선형의 매손눈을 수평눈 형태의 크고 둥근 부드럽고 보다 청순한 착한 눈매로 바꿀 수 있죠. 지금까지는 장현환 씨와 비슷한 경우 졸린 눈과 처진 눈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4가지의 수술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장현환 님이 하신 눈썹 하고 상술에 대해 궁금한 점 Q&A를 함께 모아봤습니다. 눈썹 하고 상술을 하면 눈썹과 눈 사이가 좁아진다던데 정말인가요? 눈썹 하고 상술을 하게 되면 눈썹 아래를 절개를 하여 늘어진 부분을 절개를 하고 봉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눈썹 사이가 좀 좁아지긴 하지만 그 한계란 것이 있습니다. 무한정 좁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내가 정말 눈썹과 눈 사이가 좁아도 너무 좁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내원하셔서 수술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이마고상과 같은 수술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눈썹 하고상술을 하면 눈이 무서워진다던데 정말인가요? 눈썹 하고상은 트임이나 쌍꺼풀을 하는 게 아니라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위로 리프팅하여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과도하지 않게 적절히 절제하고 얼굴의 밸런스를 유지하여 리프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상의 변화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흉터가 많이 남을까요? 눈썹 하고상을 하게 되면 절개되는 부분이 있어 실로 깨면 흉터가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처음에는 빨간 자국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기 때문에 눈엔 거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눈썹 모양에 따라 눈썹 바로 밑을 가로로 절개하여 당겨서 봉합하기 때문에 수술 흉터는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실제 눈썹 하고상을 하신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수술 후 한 달째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의 흉터는 보이지만 거의 보이지 않고 눈썹 화장만 한다면 아예 보이지 않죠. 오늘은 셀럽 성형 3탄 장현환님 얼굴 분석과 수술 방법 그리고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베 안녕.